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99번째. 여기 1번째입니다. 여기 너무 길어갖고 두 번 했습니다. 헌상. 91-99-1. 예. 헌상서법. 서예 작품은 어떻게 감상하는가? 이게, 우리가 남의 작품을 감상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계를 이해를 해야 감상이 되지, 알고는 감상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냥 주마간산이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옛날에 유명한 그 신만이가 산삼을 캐가지고 여기 경동시장에 산삼 팔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산삼 이걸 좀 팔려고 하니까 그 산삼 주인이 그 열 필요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 왜 열 필요 없냐니까 그 산삼은 효력이 다 돼서 쓸모가 없다 그러더래요. 이 양반은 너무 우습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 캐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당연히 산삼 캔 내력을 얘기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친구하고 둘이서 산삼 캐러 갔대요. 10만인데, 두 양반 다 10만인데. 그래, 어느 이제 가가지고 한 사람 이 골짜기에, 한 사람 이쪽 골짜기로 이제 산이 이제 양쪽으로 고서 이제 물길이 있어갖고 양쪽 갈라지니까 한 사람 이쪽에 이렇게 갔대요. 그래, 위에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산삼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엄청 쏟아지더래요. 그래, 피했다가 이제 저래야 되겠지만, 그때 갑자기 건너편에 친구가 막 다급하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산삼 본 거 아니까, 이 친구 왜 그러지 싶어가지고, 그 겨울 건너갖고 쫓아갖고 친구한테 갔더니, 가자! 그 산이 그대로 무너졌대요. 산삼고 산이. 그래, 이제 친구 차도 없고 한참 뒤에 이제 그래, 자기는 다시 이제 그 산삼을 캐가지고 내려와서 친구가 어디서 이제 니 아까 왜 내를 불렀냐 이랬더니 자기가 부른 일이 없대요. 그 산삼이 당신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이 산삼은 효력이 없다. 그 얼마나 위대한 감상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제 어느 분야든지 그 경지에 다다르면 그 다 보이거든요. 경지에 다다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글 씻을 때 붓끝을 자꾸 보라 한 까닭이,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모든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잘 쓰는 마음을 버려라, 내려놓으라 까닭이 그겁니다. 정말 잘 쓰는 마음이 요만큼도 있으면은 절대 그 경지에 근접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읽어보고 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합시다. 9번째, 서예 작품은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가? 서예는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동양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미적 예술이다. 서예 감상은 사람들의 정서와 심미적인 취미를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상자 자신의 서예 예술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반백웡 선생은 이 양반이 저겁니다. 화가입니다. 감상에 관해서는 예술상의 모든 일은 창작자에게 창조적인 공부일 뿐만 아니라 감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창조적인 공부라고 생각한다. 베토벤은 음악의 대가이며 그의 음악은 세상을 놀라게 할 창조이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음악적 소양이 없는 사람은 베토벤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려면 먼저 자신의 예술 지식을 연습해야 한다. 서예의 경우 서예가의 내면과 외면의 미묘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서예를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서해의 묘미도 진정한 감상자가 있으므로 비로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유전하여 발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것은 일종의 합작과 창조이다. 따라서 감상자로서 서예에 대한 일정한 기초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서예 예술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서예도 어느 경제까지 가야 남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지. 지금 글 좀 써갖고는 감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참 이게 제가 앞전 주에 저랬네 말씀드렸나? 어느 이제 공모전에 심사를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심사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하고 이제 특선 이상자 이제 희호하잖아요. 그 희호장에는 이제 심사위원장과 희호 심사할 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서예가 이 정도 수준인가. 정말 서예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서당글을 쓰고 있는데 정말 서예가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상한다는 것도 자기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남 감상됩니다. 우리 어느 분야든지 몸으로 하는 거는 두 달만 하면은 한 달 한 사람 코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그럼 다 그래요. 조금만 가는 건데 그게 정말 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글씨를 좀 잘 썼으면 합니다. 자, 다음요. 서예는 회화처럼 현실의 여러 사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다. 그러나 서예의 한 점 한 획은 특수한 예술 언어와 운율을 구성할 수 있다. 한 폭의 훌륭한 서예 작품은 사람들이 많이 보아도 실정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량의 여운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시각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형체와 동템에 대하여 느끼는 것이다. 이 감량이 뭐냐면요. 이 올리브 나무를 감량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올리브를 씹는 맛을, 이걸 감량의 여운. 근데 처음에 씹으면 뜰뜨름한데 계속 씹으면 거기 맛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량의 여운을 느끼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제가 줄을 달아놨죠. 그 감자가 씹을 감람나무 람자거든요. 그 장남인데 올리브를 씹는다는 의미로 무언가가 처음에는 불쾌하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거나 좋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량의 여운을 느끼게 한단 말이 그 얘기입니다. 점점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제 그에 대한 맛을 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형심을 느끼는 능력은 인류가 활동을 통해 오랜 역사 속에서 점차 형성되고 획득되는 것이며 또한 수천 번의 반복을 거쳐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집중, 개괄, 추상을 거쳐 형성되는 상당히 공고한 유추적 연상과 정서적 기억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감각성은 바로 서예 예술이 창조되고 감상되는 현실적인 근거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저는 심사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심사를, 옛날에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미업 심사를 가보면은,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그때는 이게 이제 15% 뽑았어요. 딱 정해졌습니다. 15%. 그 다음에, 최고 얼마까지 가냐면 19.9%까지 뽑는다 딱 됐어요. 15%까지 뽑을 때는 우리 같은 문체부가 거의 주관 다 할 때입니다. 할 때고 민간이 조금 참여한 거고, 19.9%까지 할 때는 민간 반, 관 반이에요. 민하고 관하고 반반 할 때까지는 마지막에는 19.9%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15%밖에 안 했어요.
뽑는율이, 그러니까 1000명 내면은 150명 되고 850명 떨어지잖아요. 그때 보통 작품 내는 게 한 2000점 됐거든요. 2000점 되면은 300명 되고 1700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작품 좋은 거는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제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다가 옆에서 누가 막 뭐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자, 우리가 2000명 만약에 낸다고 했을 때, 여기 자기가 떨어지겠다고 낸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 내 작품 떨어질 거야. 누가 내겠어요? 안 내죠, 당연히. 2000명 낸다는 것은 다 자기가 된다고 다 낸단 말이죠. 근데 되는 것은 300명. 낙방은 1700명입니다. 1700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300명 어떻게 뽑느냐? 그래서 미흡 심사할 때 보면 밤새는 일이 허대했습니다. 왜? 다른 분과는 심사, 우리 서예 문인화만 유일하게 서예하고 문인화만 초대 작가 제도가 있어요. 초대 작가 제도, 이건 뭐냐면은, 왜 이게 생겼냐면은, 대학에서 서예 전공과가 없었어요. 다른 과는 전부 다 대학이 전공이 있는데, 서예 문화는 그때 당시에 서예 문화 전공하는 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작가제는 뭐냐면은 10점 이상 돼야 초대 작가라는 제도를 둬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다른 분과는 입선 작가, 특선 작가로 분류해요. 뭐 대상 작가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초대 작가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때 졸업할 때는 10점 안에 특선이 반드시 2번 있어야 돼요. 특선이 반드시 2번 있어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특선은 또 어떻게 보면 요 300점에서 15%에서 또 15% 뽑아요. 그러면 특선이 2000점이면 45명밖에 안 돼요. 특선이.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입선, 그럼 보세요. 한 해 300명 뽑는데 우리나라 초대 작가가 그때 200명 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한 초대 작가 한 명 밑에 한 명씩 해도 튀우가 없어요. 졸업을, 다른 분과는 특선 입선 작가 하면 다음부터 출품 안 해요. 다른 분과는 안 하는데 서예 문화는 유일하게 10년, 20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1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저도 좀, 근데, 그러면 보통 20년, 30년 내도 한 번도 안 된 사람 수두룩해요. 그래,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서예 작품, 이 심사하는 규정, 이거 없습니다. 우선 내가 많이 심사 들어갔다. 내 새끼 작품 있나 없나 그거 쳐다볼 뿐이지, 다른 좋은 작품, 아예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원료에 갖고 쩐이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지금. 왜? 할 사람은 줄 수 없고, 할 거는 몇 개 안 되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여기는 특수한 경우고, 우리 일반 공모전에 심사 가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운필을 봐요. 두 번째 결구 보고, 세 번째 장법 본단 말이죠. 그 운필이라는 게 뭡니까? 핵 하나하나 제대로 끊는데 그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 밑에는 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운필은 됐어. 그 다음 결구로 봤을 때, 옆에 이런 만약에 운필된 작품이 만약에 4점 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 점만 고른다. 이랬을 때, 결구가 또 어느 작품이 낫느냐. 그럼 여기 만약에 결구도 그걸 한 3개 됐다. 그 다음에 밑에 장부 봐가지고 이제 한 점만 딱 선택한다. 하여튼 저는 심사를 이래 해요. 그래서 딱 첫 획 보고 아니면 아예 쳐다보도 안 해요. 그 밑에는. 쳐다보도 안 하고. 그래서 획이 하나 됐냐 안 되냐 그거 보는 게 운필이고, 전체 이제 여기서 운필이 그런 잡혔다 하면 전체 결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법을 본다. 그래, 이제 이러한 기준을 알아야 서예 감상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서예를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저 작품 보고, 아, 저 글 좋네. 뭐가 좋으냐, 이 말이죠. 운필도 제대로 됐고, 결구도 제대로 됐고, 장법도 제대로 됐다. 여기서 또 이제 만약에 더 많이 고차원적으로 가면 운필에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 운필의 완숙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 또 그걸 또 따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결구의 완숙도, 장법의 완숙도. 그게 이제 또 등급으로 쭉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혹시 여러분들 어디 심사 가시면은 요런 규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안시대에 저명한 서예가 채용은 좋은 글씨의 형체는 그 형상이 앉은 것 같고 걷는 것 같고 나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고 가는 것 같고 오는 것 같고 누운 것 같고 일어나는 것 같고 슬픈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나무잎을 먹는 벌레 같고 날카로운 긴 창과 예리한 칼과 같고 강한 활과 단단한 화살 같고 물과 하늘과 같고 구름과 안개와 같고 해와 달과 같고 그 길이와 넓이에 강력한 상상력이 있어야만 서예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렇습니다. 서예가. 뭐 서예가 그냥 막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지녀야 서예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서예의 점과 핵의 형체는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현실 속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에 대한 형체와 동태에 대한 연상을 불러일으켜야만 비로소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서예가는 붓을 들면 어떤 사물의 점과 선의 변화, 조합과 결구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현실에서 각종 사물의 형체와 동태의 미감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은 서예가가 창작할 때 이미 자신의 무한히 다양한 객관적 현실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서예의 점과 핵의 형체에 집중적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내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꾸 내면 나오잖아요. 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생각과 마음, 생각, 마음 틀립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요런 생각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이제 요런 생각 때문에 우리 내면으로 못 들어갑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려면요, 이 내면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이 생각, 마음을 다 놓아야 가능하거든요. 생각, 마음을 다 놓아야 가능한 것이 내면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가는 특히 이 내면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냥 종이에 먹칠한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예술하는 사람의 하나의 정말 멋진 게 뭐냐면은, 예술하는 사람은, 저는 늘 예술하고 종교하고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글씨가 바로 기도거든요. 글씨 쓰면서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은, 잘 쓰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요. 잘 쓰고자 하는 마음만 탁 내려놓으면은 이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잘 쓰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에 힘이 착 빠져야 됩니다. 힘이 착 빠지고 잘 쓰는 마음 딱 내려놓으면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또 봅시다. 서예 예술은 형체적으로 분류하면 전서, 예서, 행서, 해서, 초서 등으로 서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각 서체마다 품격과 유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개인마다 성격, 기질, 예술적 연원과 생활 경력이 달라서 그 품격도 또한 제각각이다. 감상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기준은 없다. 맞잖아요. 아까 우리 경은회장 이 작품 좋다, 누구는 이 작품 좋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경의 서체는 풍채가 안정되고 단정하며 중후하고 호방하며, 왕이제의 서체는 오히려 처세가 웅일하고 표일하며 미려하고 강건하다.
어떤 사람은 안정형의 규칙적인 법은 있으나 좋은 점은 없다라고 말하고, 이는 피가 두꺼운 만두이고 왕이지서에는 소녀의 재능은 있지만 남편의 기세는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서에 대한 사람들의 취향이 다르고 감상 기준이 같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게 딱 그 말입니다. 왜냐면 다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뭘 조금 뭘 저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요. 서예 예술의 감성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작품에는 항상 관객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부분, 즉 서예의 공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은 대개 필법, 묵법, 장법, 기운 등을 들 수 있다. 여기까지 우선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예, 정말 이게 서예는 여러분 우선 내면 세계들은 다 좋지만 일단 무조건 중복이 돼. 중복을 알아야 돼. 이 정말 중요해. 이걸 모르면은 우리 서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 이론상이 있고 몸으로 체득하는 게 됐습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이론상이야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몸으로 체득 안 하면 중복을 모릅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우선 제1차 관건이 몸에 힘이 빠져야 돼. 힘이 쫙 빠져야 돼. 힘을 딱 빠져야 붓끝에 내 마음이 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에 힘이 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붓끝에 마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글 쓸 때마다 그냥 붓끝을 그냥 관찰하십시오. 관찰. 집중 아닙니다. 여러분들 붓끝을 보되 집중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관찰입니다. 관찰. 관찰해야 돼요. 우리가 뭘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있고, 관찰하는 것은 가장 쉬운 말 우리가 멍 때리기. 그냥 붓끝을 멍 때리면서 그냥 이래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글 씁니다. 관조? 네? 관조. 관조나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관찰하세요. 붓끝을 그냥 멍하니 보면서 그냥 쓰세요. 거기에 절대 잘 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잘 쓰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써야 됩니다. 그냥 쓰고. 여기에도 또 질문이 있습니까? 요 다음까지 다 하고 최종적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요 책 끝나면은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광예주 쌍집을 합니다. 광예주 쌍집을. 지금 울림당에서는 번역서도 있습니다. 번역서도 있고, 일단 저는 중국 원서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은 번역서 보시면서 그거하고 같이 이래 보시든지 그걸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